이 한문 좀 강의 좀 할게요. 자, 그 한문을 제가 저번에 4강까지 설명드렸나 5강까지 했나요? 5강까지 했나요? 4강? 한번 봐보세요. 4강이죠 5강이죠 헷갈려. 4강까지 했어요 5강까지. 아 이거 제가 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4강까지 했죠 5강. 5강 오늘 5강 6강 정도는 해드릴게요. 보세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세요. 그 한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막 이게 어떤 분들 정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건 한문에 막 경기를 일으킨 분이 되게 많아요. 한문 그런데 한문은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시험이 한자를 쓰는 과목이 아니라고. 네. 시험에서 만약에 한자 아니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아니 읽는 거하고 쓰는 거 같냐 이거죠. 읽는 거하고 쓰는 건 다르다는 거지. 그걸 저는 대학 다닐 때 시험이 한문 수업을 듣는데 시험이 뭔 줄 지금도 기억나. 200의 춘야연 도리언서를 원어로 쓰고 해석하시오. 200이라는 시인의 여기 중문과 다니신 분 누구지? 200의 춘야연 도리언서가요. 이게 그냥 짧은 시가 아니야. 그러면 부천지자 만물지역여 광음자 백대지 과객이하라. 이 부생이 악몽하니 위안이 기하오 고인 병촉이 하유 양유이하라. 황양춘 소하의 영경하고 대개 가의 문장이라. 이게 한 장 반 나와. 제가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걸 다 한자로 쓰는 거라니까. 몇 학년 때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럼 포디셔가 속출했. 아, 그래 A 플러스 받았어요. 저는 이게 무식하게 암기하는 걸 잘해갖고. 아니 네. 뭐 교수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 이야기 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문을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니까 너무 한문 어렵다는 고정관념 갖지 마라. 그 말씀드린 거. 그 옆에 이 뜻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뜻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80페이지 바로 볼게요. 자, 국어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 정도 쓰려고 하지 말라니까. 쓰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번 학기 끝나고 하시든가 국문과 졸업하고 쓰려고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국어 93페이지까지 했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했었나? 천지 자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방송에서 들으셨나 본데? 제가 사과까지만 한 것 같아요. 사과까지 한 거 맞죠? 예.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시지? 자,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쭉 빨리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국어사. 제일 점이 국어사는 난 모르겠으면 쓰세요. 1번 국어사예요. 그러니까 국어의 역사겠죠? 국어 역사에서 의문, 어휘, 문법. 어휘라는 건 단어를 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 단어, 문법의 변천해온 역사를 다룬다. 통시언어학. 이게 이제 이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언어학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공부를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인풋이 많아야 되겠죠. 지식이 많아야 돼. 이게 특히 강의를 하려고 이제 강의를 하려면 내가 지식을 10개 알아갖고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제가 한 1000개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언어학이 있어요. 이러면 자 이제 이 통시 언어학이라는 게 있죠. 쓰세요. 통시 언어. 이건 방송에 안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린 공시 언어학이다. 자, 뭔 소리냐면 통시 언어학이라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고 공시 언어학이라는 건 공간에 따라서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여러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짐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 같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의 옛날 말이 뭔지 아세요? 짐승 옛날 말. 중생이에요, 중생. 짐승 옛날 중생 있죠. 요즘 뭐 불교에서 뭐 중생을 그 중생이 옛날에는 짐승이었다니까. 짐승. 이게 중생이 나중에 짐생 이게 그러다가 짐승으로 바뀌어. 근데 요즘은 이제 중생은 불교에서 이제 중생 있죠. 그 중생으로 또 다른 단어가 나오고 짐승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중생이 다 짐승이었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변했으니까 뭐다? 공시언어학. 됐나요? 네. 자, 그럼 공시언어학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봐봐.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있어요. 전라도 여기 출신 계신가? 전라도에서 김치를 뭐라고 하죠? 진치라고 하죠. 몰라요?
아 여기 다 경상도 경기도 분들. 사람이. 네, 경기. 하여튼 짐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말이 좀 다르잖아요. 말들이 그런 것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콩깍지는 깡콩깍지, 깡깡콩깍지는 깡겨 안 깡겨 막 그러잖아요. 충청도 말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 다르잖아요. 서울과 이 경상도 뭐 전라도 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거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공시언어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이건 현대 같은 시대잖아. 이거는 내려오는 거고.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게. 원래 이게 학술적인 건 말을 어렵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시언학 써놨죠.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공시언학, 이거 공간이에요. 공간. 어느 한 시대 언어 구조. 그다음에 이제 문법화, 실사의 허사화에 따라 새로운 문법 범주가 생겨났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실사 허사화가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문법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걸 문법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말이 있으면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영어를 배우든 한문을 배우든 다 문법이 있잖아. 그런 거고. 어족, 우리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쓰는 그 민족, 어족. 말을 쓰는 민족. 여기 뭐 계통에 따라 뭐 이 말이 어렵잖아요. 말을 쓰는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과 와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말로 쉽게 이해를 해야 돼. 왜 이해가요? 말들을 여러분 이게 1학년 때가 힘든 게 뭐냐면 용어를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 쓰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족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뭐냐면 음독자라고 나왔죠. 음독자 이거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표기할 때 그 음으로 읽고 쓰는 한자 음으로 읽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청 있어. 청춘 알잖아요. 이거 청춘을 읽잖아요. 음독이 음으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청춘.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한자. 이게 풀석자의 석자, 석독자. 그러니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할 때 그 음이 아니라 새김. 그러니까 뜻으로 읽는 거. 뜻으로. 예를 들어서 청춘하면 푸른 봄이죠. 푸른 봄 아닙니까 청춘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풀석자예요. 그다음에 8번 읽어보세요. 8번. 하두가 아니에요. 이두예요. 이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세요. 사자는 어떻게 쓰는 거죠? 역사 사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자가 뭐냐면 관리 이자예요. 관리들이 쓰는 말. 이때는 이걸 읽으라 했더니 이독 이러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때 이독이 아니에요. 이두. 아니라니까. 역사 사자는 이거라니까. 예. 이자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두. 그러니까 관리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설명을 정말 여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한 학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그만큼 할 게 많은데 뭐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지금 그냥 한자만 읽을 줄 알면 돼. 여러분 이거는 4년 동안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두는 우리말식 한자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들 애국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이두로 쓰면 어떻게 되면 국예라고 합니다. 국예. 왜 국예냐? 나라를 사랑한다죠.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그냥 읽어버려요. 이게 이두만 가지고도 근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여러분 이제 1학년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막 제가 한문학 공부했는데 이두만 갖고 한 학기 막 해요. 이두만 갖고도 하는데 복잡해. 이게. 하여튼 그 정도. 이두. 그다음에 또 뭐죠? 이두. 그러니까 우리말식 한자. 그다음 또 뭐야? 할 게 너무. 구결. 구결이 뭐냐면 토를 다는 거예요. 토 다는 거. 이거 뭔 소리냐면 봐요. 걸로 좀 해요. 바쁘니까. 이거 보세요. 자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시습지 하니 왜 이렇게 쓰죠? 불여여로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한문 쓸 때 뭐뭐 하니 뭐뭐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요런 게 요게 구결이에요. 여기 구결이야. 토 다는 거. 뭔가에다가 토를 다는 거. 그걸 구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토를 왜 달까 할때요? 토.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 한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자를 저는 영문학 박사를 받고 한문학을 또 공부했어요. 근데 한문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한문이 이런 걸 안 쓰잖아.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어. 그리고 세로로 나와 있어. 맞죠? 여러분 논어 맹자 이런 거 봐보세요. 이게 그 원래 원문 보면 다 붙어 있다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몰라.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다 하니 뭐뭐이라 이렇게 붙이는 거. 이해 가요? 이거 왜 붙이냐? 아, 읽기 편하라고 그렇죠. 끊어 됐죠? 그래서 구결 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여러분 봐요. 한문 읽을 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러게요. 제 말이 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끊어쓰기,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니 뭐뭐라 이런 거. 그다음 뭐예요? 향찰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하려면 1시간 해야 돼. 향찰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국문학과. 향찰이 뭐냐? 근데 어렵지만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이 국문학이 어렵지만 재밌는 학과라니까. 어때요? 중문학과보다 더 좀 맛이 다르죠? 향찰은 뭐냐면 향찰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서동요. 네. 서동요는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 부여에 가면 부여. 네. 부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국남지라고 있나요? 안 가봤어요? 예. 있죠. 국문과를 다니시면 많이 노마드도 나왔잖아요. 많이 싸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국남지 제가 2학기 때 문학기행을 열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 여러분 너무 공부를 안 하셔서. 네네. 오 괜찮다. 제가 이제 가면 가이드 전문이에요. 제가 그 가서 보세요.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 국남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면 서동요가 있어. 서동요가 뭐냐면 이 서가 마파는 아니거든요. 얘가 선화공주를 좋아해. 얘가 백제인데 신라의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말 듣고 얘가 마가 고구마가 생긴 거 있죠. 고구마는 아닌데 마집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렇죠? 이걸 막 말을 이제 애들한테 돌려주고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이게 서동요가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그 뭐죠? 정을 통하고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 그 마판나이 그렇죠. 서동이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얼레를 꼴레리 노래예요. 완전히 얼레를 꼴레리 노래잖아. 이 공주가 이게 하층민하고 이렇게 이해 가요 뭔 말인지? 그런 노래란 말이야. 근데 이게 보면 선화공주님은 보면 보세요. 이 신라 시대는 그 뭡니까 훈민정음이 없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이 선화공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선화공주는 한자겠죠. 네. 님은이라는 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님은. 네. 이때는 우리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선화공주 추인나. 진짜 재밌다니까 한자지. 선화공주는 한자니까 음을 그대로 썼어. 네. 님은이라는 말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님을 그냥 주자로 쓴 거예요. 주자. 님을 주자로 쓴 거예요. 뭔 말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을 가지고 썼으니까 음독이죠. 선화공주 음을 그대로 썼잖아요. 이거는 님을 주라고 썼으니까 뜻이니까 훈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쓰는 건 훈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 가요? 선화공주 그대로 갔잖아요. 음독. 그 다음에 은은 그냥 은은 우리말 은이나 같잖아. 음독이 되는 거야. 은이나 이은이나 같잖아. 발음이. 그러니까 스물은이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하라 했더니 선화공주님의 주인이 숨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선화공주님 이건 주격조사 은을 쓸 말이 없으니까 스물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향자문자를 잘못하면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선화공주의 주인이 숨었나? 공주님은 왜 바보예요? 아니 이쁜 얼굴. 선화공주님 바보냐고요? 또 뭐 무슨 선화공주님 되게 미인이죠. 그런 예쁘죠. 선물을 내서 이제 결혼을 선화공주님. 근데 이제 이것도 깊이 들어가니까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같이 사귀었느냐, 결혼했느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 뻥이에요, 뻥. 뻥이라고. 거짓말. 역사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문학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건 방송에서 안 나오는 저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잘 들으세요. 백제 불교가 신라로 전파가 됐죠. 그건 알아요? 네. 백제가 2차돈 순교복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백제 불교가 신라에 전파됐다 직접적으로는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죠. 네. 사랑 노래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집어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서동은 백제이잖아. 백제.
백제가 신라에 있는 선화공주를 만나러 간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 백제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이 사랑 노래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라고. 그거를. 이해 가요, 엄마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요.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음독, 훈독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향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찰. 향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향찰, 이게 향찰의 폐찰자입니다. 자, 그 다음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맞죠? 훈민정음. 그 다음에 이거 훈민정음 1443년에 만들었고요. 1446년에 반포돼.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됐고요. 이 훈민정음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 맞죠? 자음하고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음 뭘 가지고 만들었냐? 뭘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을 만들었어요. 우리 발음기관이 있죠. 네. 이걸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음 이러면 막 양입술, 요 양입술자리 게 미음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가액을 해. 이게 비읍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구멍이 사람이 이렇게 목구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젖이 있고 여기서 막 기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이게 뭐 무슨 뭐 창호지 문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흥만 이런 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아니고 뭐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시골에 사시는 분 그게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고 이 발음 기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은 뭐냐면 천지인이라고 해서 이게 천 보세요. 이게 지 이게 인 이걸로 만든 거야. 천이 뭐냐? 태양이 태양이 빛이죠. 태양. 그 다음에 은은 뭐냐? 이게 지라고 그랬죠. 지 천지 땅 이게 땅이라고 얘가요? 네. 여기 사람이 사람 네. 사람이 거리가. 그래서 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가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의가 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무가 돼. 이해 가요? 뭔 말인지? 네. 오가 되고 뭐 의가 이런 것들이 다 천지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말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만들었나 보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천지인을 가지고 다 만들고 자음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때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깊이 하려면 끝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속도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여러분 1학년들이 막 4학년 때 공부할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해례는 뭐냐면 보기를 들어서 풀이한다. 해례 한자 12번 해례본 할 때 려이 보기를 들어 풀이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세상에 반포할 때 훈민정음을 해설하면 사용했다. 해례. 제가 해자도 설명드렸죠. 한자. 이게 해자가 여러분 왜 해자가 이렇게 쓴 줄 알아요? 왜? 이건 모르죠. 해자는 소 있죠, 소. 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자죠, 소자. 여기 칼도자죠. 여기 소뿔이죠.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해자가 사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학습할 때 습자 있죠, 이틀 습자 이 정도는 알죠. 이게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학습할 때 습자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기두자죠, 기두자. 이 흰백자죠. 새가 막 열심히 날개짓하는 거예요. 학습은 사람하고 관련이 없다니까. 새하고 관련이 있어요.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공부하면. 자, 그래서 이제 해례가 무기를 든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3번. 예, 저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낮을 저자거든요. 낮을 저자, 낮은 곳에 있는 층이라는 건데 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 새로운 언어에서 보이는 과거 언어의 특징. 그러니까 낮을 저자니까 새로운 언어에도 과거의 언어가 아래 바닥에 쌓여 있다. 해석돼요? 그걸 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여러분 어두자음군이 뭐냐? 2개 이상의 자음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어두자음군. 어때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보세요. 한 끼 식사, 끼를 예를 들어 끼. 한 끼 식사 들어봤어요? 네. 한 끼 식사 몰라요? 한 끼 식사 그런데 이 한 끼 식사에 잡아. 끼가 옛날에 어떻게 썼느냐? 옛날에 어떻게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부스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도 봐요. 영어도 스쿨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게 자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시옷인데 스로 발음하지 않나요?
이것도 뭐 이거 비슷한 거야. 그려. 그러니까 영어는 자음이 이렇게가 와도 돼 안 돼? 의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네. 뭐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읽었을 때 아마 옛날에 끼라고 안 읽고 부스기 이렇게 읽었을 거다. 이게 자음만 있을 경우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스. 그러니까 요게 끼가 된 거야. 이런 거 몰랐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두 말 앞에 자음이 뭐였죠? 예.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두 자음군은 쌍비 이런 건 안 들어가. 쌍비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무슨 말 이해 가요? 네. 어두에 자음 2개 이상의 자음이 들어가야 돼. 2개 이상. 네. 네. 그걸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 거. 이건 2개 이상의 자음이 그냥 비읍자 이게 2개 이상의 자음은 아니잖아. 네. 네. 왜 요즘에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2개 이상의 자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언해입니다. 언해. 그 한자 알겠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인 글을 한글로 푸는 거. 두시 언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풀었어. 두시 언해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모르시면 두시 언해. 그 다음에 상형, 모양을 본뜨는 거. 이건 제가 저기 뭐지 첫 번째 주에서 이야기했을 텐데 상형 안 했어? 이거 뭐 이렇게 생기면 뭐 산이고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내천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형이라. 상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획이 뭐냐면 여러분 그 LG 사이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획이야. LG 사이온 지금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 LG 사이온 옛날에 갖고 계신 분 알죠? 미음이야. 한 번 더 누르면 비읍되죠.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에서 다른 저기 아이폰만 쓰셨나? 스마트폰에서 이게 미음을 한 번 더 누르면 비입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획의 원리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획을 더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음인데 하나 획을 더하면 비읍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런 걸 가획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옷이 있어. 여기다 하나 더해. 지읒. 하나 더해. 시읒. 이 가획인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공부가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는 이 말들로만 보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아, 획을 더했구나. 그 다음에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동일한 문자를 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각자병서하고 합용병서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자병서, 합용병서. 뭔 소리냐면 봐봐요. 각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구로 시작됐죠. 같은 글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뭐 쌍기역, 뭐 쌍비역, 쌍시옷 이렇게 있죠. 같은 글자죠. 이런 걸 각자 병서라고. 그럼 합용병서는 이건 같은 글자 동그라미 할게. 얘가 같은 글자니까 얘는 같은 글자 이겠어 아니겠어? 같은 글자 아니겠죠? 다른 글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비읍, 시옷. 옛날에는 막 희한한 글자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읍, 시옷이든 뭡니까? 그 리을, 비읍이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합용병서라고. 이런 거. 그럼 좀 쉽지 않나요?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 합용병서는 같은 글자가 아니야. 이런 걸 합용병서라고.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는데 이 병자는 아우를 병자인데 동일한 문자를 뭐 써놓은 거 있죠?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문자. 보세요. 저 말이 쉽잖아요. 연서는 뭐냐면 두 자음 글자 위아래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비읍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 얘기 너무 많다. 비읍 이걸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이 글자를 읽는 거. 이건 버라고 읽는데 브라고 읽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읍 순경음이라고. 그래서 순경음이 뭔지 알아요? 순경음. 순경음이 뭐냐면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 그걸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가 뭔 소리야? 봐요. 덥다. 여러분 덥다 알죠? 그럼 덥다, 더워라는 더워라 맞나요? 더워라 맞죠? 아이고 더워라. 자 그런데 여기 경상도 분은 계시죠? 경상도 출신도 없어요? 네, 더워라도 안 하죠. 아이고 더워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상도 그 언어가요
고어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전라도 말은 별로 없어요. 그 경상도 출신이 유리한 거예요. 그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아이고 더 보라잖아요. 그럼 더 보라 봐요. 더 보라 이게 재밌어. 덥다면 자 더 보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더 뭐라가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하고 이거 발음이 어떻게 읽어보세요. 이건 더 보라, 이건 뭐라고? 이거 더 보라고 이거 더 보라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더 보라 비읍을 강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더 보라도 아니고 더 워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더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더 보라 이렇게 읽는 건데 이거는 아이고 더 보라. 그러니까 더 보라인 것 같은데 더 워라도 아니야. 아이고 더 보라. 뭐 이 정도. 네, 좀 순하게 읽는 거. 입술 가벼운 소리. 진짜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워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사람들 아이고 더 보라 그러죠. 아이 덥다 막 이래 뭐 마치하라. 경상도 말이 재밌죠. 경상도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날 좀 귀찮게 하지 마. 경상도 말은 되게 경제적이야. 날 되게 귀찮게 하지 마 하면 좀 이러면 그냥 도망가야 돼. 좀 하면 돼. 맞죠? 막 그래 안 그래요? 경상도 말이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연서 그다음 합자는 글자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성, 중성, 동성 이건 뭔 소리냐면 이런 거 밥 이런 거 같은 초성, 중성, 동성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결합한 거지. 뭐 봉 뭐 이런 거 이해가요? 초성, 중성, 동성은 알겠죠? 네. 이런 걸 그런 걸로 이제 합자라고 하고 넘겨보고. 그 다음에 성조는 이제 음절 안에서 소리의 높낮이 해가지고 그 밑에 바로 나와요. 평성 나왔죠? 네. 낮은 소리. 거성 높은 소리. 상성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 비슷해요. 뭐 1성, 2성, 3성 해갖고 뭐 그렇죠? 니 망마 뭐 이러면 이 중국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어도 저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중문과는 중국어가 재밌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니시 중국어란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성조하고 중국의 성조를 우리말식으로 쓴 거라고. 일성, 이성 뭐 여러분 일성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 중국어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 하여튼 중국어처럼 우리말도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 오를말 성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돼요. 그다음 방점은 뭐냐면 성조 있을 때 이렇게 막 점을 찍어. 여긴 점 2개를 찍고 어떤 건 점 하나를 찍고 이런 걸 방점이라. 그러니까 옛날 말이 어려웠어요, 쉽겠어요? 무진장 어려워요. 이 옛날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어가 뭐 어렵다 이게 옛날 구어 공부 들어가잖아요. 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 구어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뭐뭐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방점을 찍었다는 또 옛날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획을 그었다. 그러니까 그때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약간 그 비유적으로 쓴 거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방점을 찍었다는 거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이 우리가 지금 전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었어. 뭔 말이 가요? 그럴 때 방점을 찍었다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말에 다 방점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중세국어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그때 가서 또 공부할 거예요. 오만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중세국어 이해가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모음조화. 이건 뭐냐면 모음조화는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거. 이건 이 정도는 알죠. 이건 몰라요? 모르면 써놓으세요. 음성 모음은 여기 지금 말 더럽게 만들지.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음성 모음, 그러니까 뭐냐면 퐁당 있죠. 퐁당 돌을 던지죠. 있잖아요. 근데 풍인데 풍당이에요, 풍덩이에요. 풍덩. 그러니까 이건 양성 모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음성 모음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제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교재가 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모음조화. 됐죠? 고유화. 어떤 언어의 본래부터 있던 단어나 그것에 기초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 그러니까 고유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것에 기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왜 무지개예요? 무지개 아시는 분? 무지개 왜 무지개냐?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이 의미론이라 의미 그러니까 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지개가 물지개라고 하죠. 물지개. 지게는 물에서 리스컬 나갔다고 그랬죠. 물이 빠져나가. 솔나무가 소나무가 됐잖아요. 지게는 이게 사람이 쥐고 다니는 지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한 만큼 이 지게는 사람이 쥐고 다니는 지게가 아니라 지게문. 이 궁이나든지 이런 데 가면 문이 이렇게 생긴 문이 있어요. 문이 요게 아치형이죠. 네. 그래서 물지게라고. 물을 담아놓는 지게. 이 지게 얘가 지게 문의 지게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치형이죠. 영어로 레인보우. 왜 레인보우야? 비활이죠. 비활. 비가 오는데 활 쏘는 자세로 누워 있어. 자 여러분이 화살 하나 들고 딱 누워 있어. 이렇게. 그럼 비활이 돼야 돼. 이게 아치형이잖아. 활 같죠? 화살 들고 있어. 비활 되죠? 그래서 영어는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제가 이런 걸 제 전공이 이런 거예요. 동서 비교문화. 동양과 서양.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였지? 차용어 글자를 빌려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면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거 이런 걸 차용어라고 해요. 차용. 그러니까 글자를 빌려온다고. 차용 빌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배추김치 있죠. 배추김치. 네. 우리말일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배추김치는 백채에서 나온 거예요. 백채. 흰 야채. 백채에서 나왔다니까. 우리말이 아니에요. 배추가. 그 다음에 여러분 김치 우리말에? 김치가 우리말로 확실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김치 한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침체란 한자라니까. 가라앉을 침자 야채 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중에 뭐 있어요? 냉장고 중에. 김치가 김치라는 뜻인 거 알았어요? 김치가 김치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공부할 게 천지죠. 어때요? 우리말 심어요. 어려워요. 이 김치가 김치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김치가 왜 침체냐? 제가 보세요. 이 할 이야기가 끝이 없다니까. 저는 한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 이런 걸 다 하려면. 정말. 침체는 뭐냐면 가라앉은 야채라는 뜻이에요. 가라앉은 야채. 야채가 가라앉은. 그러니까 옛날에 동치미 있죠. 동치미. 네. 조선시대 전까지는 그 고춧가루가 없는 건 아세요? 네. 네. 물김치. 침체라는 게 물김치라니까. 가라앉은 야채. 네.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공부하면? 야, 좀 신기하잖아요. 냉장고도 김치가 예, 김치 냉장고 있죠. 만두에서 만들었죠. 김치. 이런 거 예를 들어 담배. 여러분 담배 담배 우리말이 아니에요. 담배는 토바코라는 포르투갈어예요. 토바코. 네. 토바코가 일본에 건너가면 타바코가 돼요. 타바코. 우리나라 오면서 담바코가 돼요. 다시 담바코가 담배가 돼요. 포르투갈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말인 줄 알아요. 이런 게 또 끝도 없어요. 이런 게 차용어. 그러니까 보세요. 차용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제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제 말이 쉽죠. 그런 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문 일치, 국한문체 뭐 이런 건 표준어 이런 건 넘어가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벌써 몇 시야? 7시는 좀 쉬었다가